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축구 오늘은 아챔이 있네요. 아챔 플레이오프도 있고 그 다음에 챔스도 플레이오프였나. 아무튼 뭐 챔스도 있네요.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는 뭐 엄청 많은 경기는 아닌데 그래도 적당히 경기가 있었죠. 근데 이제 어제는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 뭐 K리그랑 이제 뭐 해외 축구랑 다 포함해가지고 밀란 승이랑 아스날 승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. 근데 밀란도 뭐 전두원 만들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고, 아스날은 이제 뭐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은 뭐 배당이 방송하기 전에 딱 보고 왔는데 해외 배당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좀 불안하지 않나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, 근데 어차피 1팀은 이겨요. 그리고 뭐 물론 결국엔 PK골로 이기긴 했는데, 그리고 뒤에 이제 토미야스. 근데 그거 경기 보면은 심판이 좀 역겹지 않나? 뭔가 좀 편파 판정할 것 같아. 그 토미야스가 그게 경고를 그 정도 줄 만한 그건가? 그거 받고 퇴장당했더만. 다른 그 뭐 사칸가? 그 붙잡고 있던 인간, 그 인간은 왜 바로 파울 안 부노?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, 아무튼 뭐 이기면 됐지. 이겨줬죠. 언더도 됐고. 물부도 오늘 아침에 뭐 가장 좋아 보였던 시애틀이랑 샌디 뭐 둘 다 푸근했죠. 키마성인 말로포 첫 그랜드슬램 터지고, 시애틀은 뭐 초반부터 개 털어버렸고, 물론 애틀이랑 뭐 텍사스는 뭐 답이 없었죠. 애틀은 개 답이 없었고, 텍사스는 뭐 연장 가갖고 감독이 채우더니만, 마르테 거르고 채우더니만 거기서 연달아 쳐맞고 뒤져버렸고. 아무튼 그래도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경기들은 계속 잘 들어오고 있네요. 뭐 축구도 이제 오늘 뭐 맞으면은 4연승이고 뭐 3연승도 했고, 이런 이제 뭐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가도록 할게요. 인천 대 이제 하이퐁. 플레이오프죠. 그리고 이 경기는 뭐 홈원정 안 합니다. 단판입니다. 단판. 단판이기 때문에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뭐 해가지고 올라간다. 인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창단 첫 아챔 진출입니다. 얼마나 많은 NZTXA님이 준비를 별풍선 10개 했겠어요. 감사합니다. 빡세게 준비를 했겠죠.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뭐 그 룰을 좀 알려드릴게요. 바뀌었어요 이제 아챔이 이번 시즌부터 그거예요. 원정 다득점 폐지, 폐지했고, 그 다음에 원래라면 용병이 3명에다가 기존 용병에 아시아 쿼터가 1명이었는데 이제는 용병이 5명입니다. 5명. 아시아 쿼터도 2명까지 되나?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용병 5명이에요. 그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한 팀들, 그런 팀들이 좀 강력해지겠죠. 왜냐면은 뭐 끼케야 뭐 한 재작년이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중국 애들이 뭐 중국 축구 부활시키겠다고 좀 태물인 이제 용병들 다 존나 데리고 왔잖아요. 빅클럽에 있던 애들. 그럼 좀 강력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용병이 많이 있더라도 아챔에서는 이제 용병 규정 제한이 있어가지고, 원래 기존 막 뭐 11명이 뛰잖아요. 11명 뛰는데 뭐 국내 자원 한 5명, 용병 6명 이렇게 팀들은 결국엔 아챔 오면은 뭐 비빌거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챔에서 이제 저쪽에 보면은 뭐 서아시아랑 보면은 중동에 이제 이란 애들이 좀 잘했잖아요. 왜냐면은 이란 애들은 기본적인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단 말이지. 그리고 걔네는 용병을 거의 안 써요. 그냥 올 자국 애들로 해도 성과가 잘 났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사우디는 당연히 돈칠해가지고 용병도 존나 영입해서 잘한 거기도 하고. 근데 이제는 좀 판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. 용병을 이제 5명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뭐 창단 첫 아챔을 가죠. 근데 아쉬운 점은 뭐 에르난데스라든지 뭐 문지안이라든지 신진호, 뭐 홍시우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뭐 나오면은 좋겠죠. 이 경기를 위해서 뭐 그때까지 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. 아무튼 인천은 뭐 감독이 말하기에는 첫 그 아챔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많은 걸 분석하고 지금 뭐 대기치고 있다는데, 또 홈이기도 하고 많은 걸 준비했대요. 뭐 기대해야죠. 그리고 하이퐁이란 팀 뭐 처음 들어보죠. 하이퐁 뭐 베트남 팀이에요. 현재 이제 5위 팀. 베트남은 리그가 많이 진행돼서 지금 경기를 많이 한 상태. 뭐 우리나라처럼 잘하고 뭐 많이 했고,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생각하면은 베트남 봐야 그 뭐 비에텔인가 그 인간들 올랐었잖아요. 좀 유명한데 근데 울산한테 처발렸잖아. 그 울산이 좀 2군 라인 돌려도 결국에는 힘들어했고, 근데 인천이 뭐 현 기점에 울산이랑 뭐 좀 비교하긴 그렇긴 한데 전력적인 부분도 제가 그때 말했지만 많이 상승됐어요. 근데 지난 경기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다가 그거 좀 지키는 축구 쳐하다가 이제 쳐맞았던 걸 이제 기억하겠죠. 2대0 했다가 2대2 된 경기, 최근 경기 인천 누구랑 했노? 그 기억이 누구랑 한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는 생각이 나네.
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기도 생각하겠죠. 물론 이제 이 경기 승점 뭐 필요 없어요. 그냥 골 넣고 한 골만 넣어도 한 골 차만 돼도 어차피 우린 올라가니까 지키는 축구를 한다. 지난 경기들처럼 또 쳐맞고 뒤질 수도 있어요. 감독이 생각이 있다면은 뭐 박아줄 때 박아줘야겠죠. 물론 이제 초반에 골을 못 넣으면은 결국에 막판에 한 골 넣으면서 지키는 형식을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란데 또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지난 경기처럼 또 쳐맞고 뒤지지는 않겠죠. 이 경기는 급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뭐 하이퐁이란 팀 여기에 이제 용병들이 5명 정도 있거든요. 근데 주축은 이제 4명 정도 되고 최근 이제 뭐 데려온 용병들 뭐 한 5경기 뛴 용병들 2명 정도 있거든요. 뭐 걔네들도 뛰어서 나왔을 건데 그래도 자국 클래스가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자국 클래스가 그래도 나으니까 뭐 마인승 해주겠죠. 여기는 마인승 볼게요. 인천 마인승 승 마인승 승 마인승 왜 안되냐. 마인승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까지 보도록 할게요. 교훈을 느꼈겠지. 물론 단판성 경기이기도 하고 중요하긴 한데 지난 광주전이죠. 광주전 2대0 리드하고 있다가 지키는 축구하다가 쳐맞고 뒤져버렸으면은 초장이 좀 박살내야 된다는 걸 생각하겠지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라와 대 리만 FC인데 우라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J리그 팀이지만은 뭐 공수 밸런스를 중시한 팀. 뭐 얘네의 문제점도 결국엔 그거죠. 골이 이제 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. 근데 그거는 이제 J리그 내에서기도 하고 오늘은 뭐 또 홈 경기, 홈에서의 뭐 극강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해드렸고 올 시즌 뭐 1패 정도밖에 없죠. 근데 상대는 리만, 이 홍콩 팀이죠. 홍콩 팀. 여기도 보면은 뭐 공격수 라인들, 그 다음에 뭐 수비 미드 라인을 보면 용병이 많아요. 용병도 한 8명? 용병만 한 8명 정도 돼요. 뭐 아시아 쿼터 빼고 해도 한 8명 정도 될걸요. 근데 용병들이 다들 아시잖지만 저기 뭐 중국 리그,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나라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뭐 중국 리그, 저기 태국, 뭐 베트남, 베트남이란다. 베트남 이런 데들 가면은 용병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. 뭐 30대, 뭐 32살, 뭐 34살, 뭐 이런 애들이 많은데, 여기도 마찬가지. 뭐 앞선의 용병들이 대부분 이 나이대죠. 브라질 산들이 대부분 이 나이대. 좀 기량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, 그 다음에 뭐 홍콩 리그 씹어 먹었다고 해도 리그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뭐 제대로 하겠어요. 그런 부분. 그리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제 용병들 뭐 주포를 맡고 있는 뭐 파울리뇨 원래 득점 1위는 에베르톤이란 친구인데 걔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친구도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서브 용병인 아코스타라는 친구도 못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홍콩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키치 키치란 팀이 올라왔죠. 그 우리 신우기 형이 있는 현재 키치가 그래도 예전에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 리만이라는 친구가 일단은 여기 프로배는 올라왔습니다. 근데 얘네랑 이제 이걸 꺼낸 이유가 최근에 뭐 경기를 했는데 뭐 비겼었나 아무튼 아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뭐 그런 만큼 비슷한 전력이라고 뭐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한 거고 근데 우라가 뭐 키치 이런 애들이랑 해도 그 코로나 때인가 그때 이제 그 뭐지 중국에서 했을 때인가 뭐 동아시아에서 했을 때인가 그때 했을 때는 뭐 강팀이랑 할 때만 주전 넣고 그 약팀이랑 했을 때 이제 뭐 약팀이랑 했을 때 이제 로테 돌리고 강팀 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주축 쓰면서 했는데 경기차가 확실히 났어요.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는 또 다 초단기 아니에요. 그 한 공간에서 한 나라에서 계속 하는데 조별리그를 하는데 뭐 한 이틀 쉬고 경기하니까 로테 돌려줄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건 또 단판이기도 하고 약 물고 제대로 하겠죠. 경기는 우라 마인승 볼 수밖에 없다. 근데 이거 2.5 마인도 없노 왜? 오버 볼게요. 우라 마인승이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장 프로 이름은 뭐 저장 프로라 돼 있는데 저장 프로 그 다음에 포트 FC죠. 얘는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포트 FC는 간간히 올라온 팀이죠. 일단은 뭐 저장 프로 중국 5위팀 중국 5위팀이죠. 5위팀 현재 뭐 중국 5위팀이고 최근에 이제 상하이 상강에서 상하이 포트로 뭐 이름을 뭐 바꿔놨던데 이 지금 오늘 이제 나오는 팀 이 팀이랑 해가지고 또 꺾었어요. 이 팀에 뭐 대표적으로는 슈퍼스타 오레이가 있고 뭐 오스카 있고 뭐 바르가스 있고 뭐 그런 애들이 있는 뭐 그런 팀이죠. 얘네 상대로 이겼다. 그만큼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중국 팀은 이제 자본력으로 뭐 용병들을 많이 영입해서 거의 대부분 용병빨이잖아요. 여기에 뭐 보면은 뭐 쿠아시라는 친구 터키 리그 트라보 존스 프로 거의 서브급인 친구더라고요. 뭐 아무튼 여기 공격수 개 있고 레안드로 아실 거예요. 우리 울산 현대에 있었던 친구죠. 얘가 임대
임대해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. 대가리 좀 잘 쓰는 인간 있잖아요. 뭐 레안드로. 그래서 K리그 산 있고, 그다음에 뭐 안드리자 세비치, 얘는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미드필드 한 명 있고, 그다음에 주포가 무셰키라는 뭐 인간이 있거든요. 얘가 리그 이 저장 프로에 오래 있으면서 뭐 24골, 18골, 뭐 13골 박은 친구. 근데 얘가 나이가 35살인데 득점력 1위에다가 주포 공격 쓰면 그만큼 중국이 병슨 리그라는 게 좀 입증이 되는 거죠. 나이 35살에다가 매번 이제 팀 내 득점 왕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, 근데 그만큼 골 결정력이 뭐 좋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중국의 이 수비 라인들이 개 빠진 걸 수도 있긴 하죠. 아무튼 여기도 뭐 용병들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, 쓸 수 있는 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뭐 용병빨로 뭐 이겨줄 수 있긴 하겠죠. 나머지 뭐 국내 자원지들은 사실상 뭐 네임 비료 값이 큰 뭐 그런 친구들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용병빨로 가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포트 FC, 아니요 아직 안 올라갔어요. 요거 하고 올려드릴게요. 포트 FC는 일단은 태국 팀이죠. 잔뼈가 그래도 있는 팀. 뭐 여기도 용병은 많아요. 뭐 이라크 용병, 일본 용병, 뭐 브라질산 용병, 그리고 뭐 스웨덴산 용병 뭐 많습니다. 그리고 타르델리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. 이 인간 예전에 이제 수원 FC 2부 시절이었나? 그때 1부에 올랐을 땐가? 아마 그때 이제 공격수였던 인간 나갔잖아요. 존나 못해가지고 21년도였나?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, 요 인간이 여기 주포 공격수 있네요. 그 다음에 또 뭐 브라질산 있고, 그 다음에 추억에 이제 말컨과 같이 합작했었던 네개바, 경남산 네개바가 여기 있네요. 나름 뭐 여기도 K리그 띠인데, 여기는 뭐 K리그 2 출신, 물론 1분까지도 가긴 했죠. 근데 여기도 뭐 전형적인 우승팀인 울산에 있던 팀. 용병으로 봤을 때 저장 프로가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요. 뭐 이름값, 뭐 네임밸류 값 봤을 때는. 근데 국내진 자원들이 뭐 태국 애들이 뭐 중국 애들에 비해서 현재 지금 떨어지는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. 근데 그런 건 있죠. 신장 사이즈. 그래도 중국 애들이 요새 뭐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신장 사이즈는 많이 올라왔어요. 근데 이 태국, 베트남 애들은 유전자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, 좀 신장 사이즈들이 조금 많이 낮은 건 사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뭐 신장은 딸릴 수 있긴 한데, 그래도 뭐 포트가 예전에 그 경기 보면은 울산 뭐 세레스한테 따이긴 했지만은, 뭐 광저우 이긴 거 그거는 좀 그 어린애들 나왔으니까 이긴 거고, 그래도 쟤네 정도면은 그래도 비빌 수 있는 사이드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뭐 솔직히 용병들만 믿고 가야 되긴 한데, 물론 이제 이런 베트남 애들, 태국 애들 자기네 홈에서 했을 때 이게 덥잖아요. 습도도 없고 홈발이 좀 많이 받는 팀, 그럴 때 좀 더 잘하고 원정에서는 좀 못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, 그래도 뭐 얘네는 잘 모르는 팀이기도 하고, 뭐 저 정도면은 그래도 비빌만 하지 않을까. 포트 FC 프랜스 한번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되겠죠. 뭐 포트란 팀들도 결국에는 뭐 골에 뭐 대한 저력은 저장 프로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뭐 중국 리그 보니까 뭐 예전에 잠깐 들어왔었잖아요. 그때 제가 이제 막 설명도 많이 했었고, 그때랑 또 생각해 보면은 중국 애들이 그렇게 수비가 타이트한 팀들이 없어 솔직히. 그런 거 생각하면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되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그냥 중국 팀이라서 좀 신뢰가 안 갈 뿐이지 뭐. 상하이 포트. 근데 이거 상하이 상강 아이가 원래 왜 이름을 이따구로 바꿨노? 뭔 일이 있었나? 뭐 상하이 포트 뭐 지금 현 기점에 중국 1위죠. 중국 1위 팀입니다. 근데 이제 광저우 헝다가 원래 좀 잘 나갔잖아요. 근데 광저우 헝다가 파산을 해버려가지고, 물론 팀은 있긴 한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용병들도 뭐 돈도 못 주고, 뭐 자원들도 뭐 국대 자원들도 못 주잖아요. 그래서 상하이 포트 이 팀들로 좀 대부분 왔더라고요. 뭐 수비 라인들도 뭐 기존에 뛰고 있었던 브라우닝에다가 뭐 광저우 헝다 있던 장림펑 있죠. 그 다음에 몇 억만의 몇 억만의 빚이야 오레이. 아무튼 오레이 있고, 오스카는 진짜 징하네요. 이 인간은 완전 진짜 중국에서 뼈를 묻으려 하네. 돈이 채공가긴 해. 돈이 채공가 같다. 얘도 이제 근데 중동 머니 빨고 싶을 텐데 커리어가 중국에서 멈춰갖고 아쉽겠네. 그리고 바르가스, 그 다음에 이제 뭐 캄비르 아시죠? 그 네덜란드 리그, 거기에 이제 재작년 주포 공격수인 뭐 친구 한 명 있고, 그 다음에
최근에 이제 뭐 레딩에서 루카스 후앙이라는 친구 뭐 이런 공격수 데리고 오고, 그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공격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등등등 많아요. 용병 존나 많아요. 용병도 하나 둘 셋 넷 다섯, 뭐 그 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용병들까지, 뭐 그만큼 나름 뭐 엄청 굵직굵직한 애들은 솔직히 없죠. 뭐 키키야 오스카 정도지. 예, 나머지들은 그냥 뭐 굴러먹던 애들인데, 그래도 이런 아시아 리그에서는 뭐 씹어먹을 수 있는 전력들이기도 하죠. 그리고 헝다에서 파산했던 이제 에이스들이 여기로 이제 몇몇 오기도 했고, 뭐 그만큼 1위를 한다는 거, 지금 거의 압도적인, 엄청난 압도적인 1위는 아닌데 그래도 10몇 점 차면은 압도적이죠.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믿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바툼도 뭐 태국 리그에서 좀 그래도 잘했던 친구들이죠. 과거에 이제 뭐 조별리그 생각하면은 예전에 이제 멜버른 시티랑도 막 비기고 전남이랑도 막 비기고 했잖아요. 여기도 바툼 보면은 태국에 뭐 국대들 있어요. 막 당다도 있고 송크라신도 있고, 뭐 얘네 둘 다 이제 J리그 일본물도 먹었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좀 퇴물이 돼가지고 한 그 몇 년 동안 이제 태국 리그에서 전전 쌓이고 있고,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의 뭐 슈퍼스타 뭐 판디라든지, 그다음에 용병 뭐 알베스, 뭐 용병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. 뭐 세르게프라는 이제 우즈벡 애들이랑 뭐 브라질산이랑 뭐 등등등등 있는데, 아무튼 뭐 바툼이 그래도 국내 자원진들은 국대 출신들이 좀 있다는 거. 근데 만약에 이게 용병 자체가 3 플러스 1 아시아 쿼터까지 없어서 3 플러스 1이면은 솔직히 상하이 애들도 중국 국대 이런 애들 솔직히 잘 손이 안 가잖아요. 여기도 나름 국대 에이스들도 있는 친구들이기도 한데, 근데 이제 용병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다 뛰쳐나온다 생각하면은 솔직히 여기는 용병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.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애들이 더 많기도 하고, 오로지 이제 국내 자원들로 뭔가를 지난 이제 조별리그 때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, 그래도 용병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용병빨로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도 이제 뭐 상하이의 홈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 경기는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. 근데 뭐 중국 리그를 잘 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뭐 배당도 좀 저세상이긴 하고 중국이라서 좀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은, 그래도 용병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상하이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사이드까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, 이제 챔스 레인저스 대 PSV. 뭐 딱히 부상자는 뭐 PSV 정도. PSV 이제 반 야놀트 수비수죠. 수비수가 뭐 추가로 부상으로 빠지는 거 빼고, PSV가 이 보츠 감독을 바뀌고 나서 확실히 지금 기세를 탔습니다. 뭐 잘 나가죠. 뭐 챔스도 계속 병행하고 있고 리그도 하고 있는데 계속 승리를 잘 가고 있다는 거, 감독이 바뀐 효과도 톡톡히 나오고 있고.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슬슬 초반이긴 한데 그래서 살짝 퍼질 감도 있지 않나. 또 오늘 또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,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. 근데 급적인 부분에는 그래도 레인저스보다는 PSV가 좀 더 낫지 않나.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. 제가 이 시즌 이제 초반에 말할 때 이 챔스 경기 했을 때 레인저스도 작년과 다르게 확실히 앞선 라인들이 많이 바뀌고 화력들이 뭐 자국 내에선 깡패짓 할 수 있는데 이 클럽 대항전에서는 그 힘을 뭐 좀 못 쓸 가능성이 있지 않나. 오늘이 약간 딱 시험 무대긴 해요. 무대긴 한데 뭐 혼발도 있고 클럽 대항전은 또 혼발이 더 중요하고,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뭐 챔스 대결했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이제 PS4에 못 이겼던 부분이 있긴 한데, 근데 현 기점에서는 솔직히 감독이 바뀐 부분 흐름 자체도 그렇고 뭐 앞선에 대한 이제 뭐 변화적인 부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PSV가 이번엔 좀 반격을 해줄 만한 찬스지 않을까. 그냥 계속 걸리는 거는 뭐 많은 경기를 좀 소화해서 체력적인 부분이 걸리는 거. 근데 레인저스도 마찬가지죠, 그렇게 생각하면은. 그래서 여기는 물론 원정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PSV 승이 낫지 않나. 근데 뭐 그게 좀 분하다 싶으면 그냥 무엠무로 뭐 째게 가도, 그냥 고배당으로 째게 가도 괜찮을 듯. 근데 뭐 저는 승 쪽을 더 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뭐 보험 형식으로 가든지, 배당이 뭐 그래도 뭐 1.5배도 아니고 2배잖아요. 2배 이상인데 2배 이상에다가 하니까 뭐 이렇게 가져가시던지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뭐 최근에 PSV가 골문도 잘 터지고 있고 레인저스도 그래도 뭐 지금의 홈에서 했을 때는 또 점수도 잘 내는 그런 친구기도 하고, 그냥 사이즈 봤을 때 언더보다는 오버가 맞지 않나.
그다음에 여섯 번째 라쿠프 대 이제 코펜하겐. 유튜브에 내 축구만 올라갑니다. 라쿠프 대 코펜하겐. 라쿠프란 팀, 뭐 이런 팀도 처음 보죠. 근데 보니까 뭐 폴란드 팀인데 신흥 강호라네요. 신흥 강호. 뭐 21년 만에 승격해가지고 지금 차분히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원래 폴란드 하면은 뭐 레기아 바르샤바 아니면 레우 포츠나 뭐 이런 친구들, 걔네는 뭐 미리 올라가 있는 팀이 있긴 하겠죠. 뭐 그런 애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본이 좀 없다. 항상 제가 말하지만 클럽 대항전은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잘하는 애들이 튀어나오긴 해요. 근본 없는 애들이. 근데 그런 거는 어쩌다 한 번이고. 그리고 현재 뭐 리그 자체도 5위. 뭐 잡아온 팀은 이제 카라바흐, 뭐 키프로스 팀. 카라바흐도 솔직히 챔스는 못 올라오고 항상 유로파 컨퍼런스 전전하는 팀 아니에요. 걔네들 뭐 자꾸 올라왔다. 그리고 코펜하겐이야 뭐 자주 보는 팀이죠. 근데 이제 챔스에서는 자주 보기보다는 유로파 컨퍼런스 이런 애들이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보는 팀. 근데 그래도 현재 덴마크 1위 팀이기도 하고 기세가 좋습니다. 현재 5연승, 뭐 리그 내에서는 뭐 깡패짓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코펜하겐은 뭐 그래도 알 수 있는 뭐 엘류니시라든지 그리고 뚝배기 달인 코로넬리우스 그대로 있고 뭐 바바카르라든지 얘네도 뭐 잡은 팀이 강력한 체코의 강력한 프라하를 잡고 올라왔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잡아온 팀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 추세도 그렇고 뭐 코펜하겐 쪽이 낫지 않나.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뭐 이런 챔스, 유로파 컨퍼런스, 클럽 대항전 할 때는 이 홈 원정이 또 중요하잖아요. 홈발을 도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. 근데 작년에도 뭐 그렇고 기세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이 뭐야 라쿠프라는 적혀있는 이 팀이 뭐 상당히 홈에서 강력한 것도 보여준 것도 사실이긴 해요. 근데 그래도 근본이 없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꾸준함이 뭔가 보여줬던 그런 친구. 나름 뭐 챔스에서도 쳐맞고 두드러 맞고 내려오긴 한데 근데 이 정도 급 애들 상대로는 뭐 충분히 비벼볼 만하지 않나. 거기다 역배니까 코펜하겐, 프랜스 쪽 보시면 되지 않나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사이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. 어차피 이 경기 자체를 뭐 무난하게 가져가고 홈에서 뭐 승리를 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.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엔트워프 대 이제 그 누구야? 엔트워프랑 누구였냐? 아테네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엔터프 벨기에 팀이죠. 벨기에 팀 현재 5위입니다. 5위 2승 1무 1패. 요 인간들도 자국 내에서도 그렇고 원정에서는 좀 약한데 그나마 홈이죠. 홈이라는 그런 부분. 여기에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토비 알더웨이트 알죠? 토트넘에 있던 뭐 토비도 있고 그 다음에 앵겔스 옛날에 있던 뭐 그래도 좀 이름 한때까리 좀 했었던 에스턴 빌라 있었던 앵겔스 있고 그 다음에 뭐 위트의 공격수 커크, 옛날에 위트였죠. 위트레어트 있고 뭐 구 알크마르에 있던 얀센이라든지 뭐 등등 있습니다. 감독은 또 반본멜이네요. 반본멜은 뭐 저기 호벤에 있다가 볼프스 갔다가 따기 맞고 이제 뭐 여기 와가지고 계속 뭐 집권하고 있네요. 뭐 나름 그냥 뭐 믿을만한 그런 느낌의 뭐 팀. 근데 이제 자국 내에서 뭐 최근의 경기들은 나쁘지 않은데 뭐 작년 거도 좀 살펴보니까 뭐 득점력이 좀 탁월하지는 않네요. 뭐 근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. 그리고 상대는 이제 아테네 뭐 그리스 팀이죠. 그리스 팀. 이 팀은 이제 디나모 자그레이브 뭐 그 크로아티아의 이제 명문 뭐 챔스에도 뭐 간혹 이제 잘 올라오는 그런 팀 상대로 이제 꺾고 올라왔습니다. 아테네는 뭐 여기는 계속 있네요. 엘 알라비. 예, 엘 알라비 엘 알라비라나 정신이 나갔네. 그건 올림피아코스고 그 뭐야 암라바트. 이 인간 그 나이도 존나 처먹었는데 아직도 있네. 이 인간 있고 중동에 그 뛰었던 애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이란 국대 뭐 하지 사피라든지 그리고 뭐 나머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뭐 그런 친구들 이름 까마는 친구들 몇 명 있네요. 몇 명 있고 근데 뭐 아테네도 나름 뭐 간혹 이제 유로파에 막 나오기도 했고 뭐 이건 챔스긴 한데 아직 그 정도 급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집 나오면 또 약해지는 게 또 그리스 팀의 뭐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벨기에는 홈에서 더 강력한 그런 팀이긴 한데 그래도 이 두 팀 자체를 뭐 계속 경기를 본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걸로만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 요 경기 자체는 솔직히
그래도 홈 쪽에서는 엔터프가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뭐, 전형적으로 그리스 애들은 집 나오면 약하기도 하고, 뭐 작년에 뭐, 과거의 원정 기록들을 살펴봐도 원정에서 그렇게 힘을 잘 못 썼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, 또 모르잖아요. 그래서 요 경기는 승패로 찍기는 좀 애매하다. 그냥 굳이 보면 아테네 플랜 찍고, 차라리 그냥 언더사이드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아테네는 뭐 이 경기 자체를 그냥 무난하게 최저 실점으로 깔고 가고 홈에서 쇼를 볼 가능성이 또 크기도 하고 엔터프는 넣으려고 할 건데 물론 최근에 이제 리그 경기 내에서는 뭐 6골도 받긴 했는데 총 이제 폴라님 통산적으로 봤을 별풍선 200개 때는 감사합니다. 득점력이 생각보다 다른 이제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꾸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저 경기는 언더사이드 뭐 보셔도 되지 않나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